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됐던 춘천 동면의 노루목 저수지가 그 기능을 상실한 후 수년째 방치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원상 복구와 활용이 시급하다는 게 지역의 요구인데요.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춘천시의회 권주상 부의장 그리고 김은기 경제도시위원장 모시고 이 내용을 비롯해 두 의원들의 좀 다양한 의정 활동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권주상 먼저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은기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춘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부의장 권주상 의원입니다. 개미년 새해 춘천 시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 각 가정마다 올해 하시는 일들이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 1년 동안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춘천의 발전과 번영을 다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해 인사도 같이 해주셨네요. 하긴 뭐 생일도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까지는 유효 기간이니까요. 네. 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기 춘천시 의원입니다. 경칩도 지나고 일교차는 크지만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춘천 시민분들 가정 내에도 완연한 봄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두 분 의원님들 뭐 서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위원장님, 부의장님 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일단은 권주상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임위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또 기존의 기행위도 같이 했었고 참 신기하게 같이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농업의 진심인 분, 또 농업 예산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도 많이 하셨고 네. 가장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마음에 안 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내려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장관님이 잘 못하시면 네. 춘천시 내려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만큼 열정이신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부의장님 보시기에 위원장님 어떠신가요? 우리 김용기 의원님께서는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맡으시면서 어떤 게 있으시냐면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우리 경제도시위원회가 모범적이고 활동적이어야 한다. 그런 각오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을 동료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또 이제 사안별로 네. 꼼꼼히 챙기시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참 귀감이 된다. 네. 저 늘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두 분 다 재선이시니까 뭐 오랫동안 봐 오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자, 재선 의원 하시면서 이제 초선 의원들 좀 방금 말씀해 주셔서 좀 이끌어 주시고 뭐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새로 요번에 좀 임기 시작되고 나서 좀 변화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요번 11대 의회는 우리 이제 재선 의원님이 이제 김용기 우리 경제도시위원장님 께서 네네. 7분이 계시고 초선 의원분이 16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초선 의원이시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이제 재선 의원님들이 좀 이 언행 거치에 있어서 좀 모범적이어야 되고 또 이제 초선 의원님들의 좀 챙기는데 네. 그래서 좀 업무 공유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좀 또한 우리가 이제 초선 때 했던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좀 조언도 드리고 그런 여건들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위원장님. 네. 일단 저희가 초선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회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데 벌써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재선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4년 동안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하다 보니까 더 2배로 바빠진 것 같고요. 방금 이제 권주상 부의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조선 의원님도 함께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경험을 같이 이제 공유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일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배로 그냥 바쁜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그동안 이제 원래 의회라는 게 이제 시정도 감시를 해야 되고 견제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저 위원장님 좀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좀 성과를 꼽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그 사회에 있을 때 대학에서도 이제 회계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 회계의 가장 기본은 이제 관리 부분이다 보니까 와서 처음에 시정을 보면서 채권 관리가 상당히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채권을 확보를 해서 그 재원을 통해 가지고 집행부가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가장 큰 공이 아니었나라고 자평을 좀 하고요. 입법 활동으로 보면 이제 여성 안심 기각기를 위한 야간 경관 개선 노력도 했고 어린이 안심 지역 옐로 카페 확충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조례를 몇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춘천시 산악 구호 및 예방 활동 단체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산악 구조대 지원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영 장례 지원 조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에 이제 핵심 사항은 무용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좀 이렇게 했고 춘천시 의약품 안전 사용 조례를 통해 가지고 약품 오남용 방지 또 폐기 의약품 분리수거를 통해서 환경 오염 방지를 통해 가지고 네. 지역 사회에 그래도 나름 좀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회장님, 예. 어떤 성과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의원이 처음 될 때 제 각오와 목표가 뭐냐면 네. 우리 춘천의 농촌 농업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대변을 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의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이 되면서 제가 첫 번째로 추진한 게 우리 춘천의 강원도의 농업인들도 농민수당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이쪽에 계신 농업인들은 농민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이 되면서 우리 춘천, 강원도의 농민들도 농민수당을 받아야 할 권리를 제가 주장을 해서 2019년도에 이제 5분 자율발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의 도의원님들도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그래서 19년도, 20년도까지 거쳐서 여러 가지 조례 제정도 하고 이러면서 돼가지고 지금 이제 21년도, 22년도 올해 이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 농민수당을 1인당 1가구에 연 7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드려서 지금 전국의 강원도의 농업인들이 어민까지 농어민이 연 70만 원씩 농민수당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게 좀 제시하는데 조금 효과가 있었지 않았느냐. 또 두 번째는 우리 춘천시가 지금 인구가 제가 2018년도에 의원 들어왔을 때 28만 1000명 정도에서 2000명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화가 난 게 뭐냐면 우리 이게 자존심이다.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이 지금 원주는 그때 2만 3만 채 가고 있는데 춘천이 28만 원에서 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인구 증가 정책 조례를 그때 입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춘천도 인구 30만을 넘겨서 수부도시 춘천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져가면서 또 춘천이 인구를 늘어나야 우리 춘천의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경제에도 진작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 되돌아보면 두 가지는 효과가 상당 부분 있었지 않았냐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은기 위원장께서는 올 초에 또 그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도 수상을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상이에요? 이게 일단은 그 주최 주관이 그 한국신문방송인협회입니다. 한마디로 언론 이제 재단이다 보니까 이런 사단법인에서 그 언론인 분들이 이제 선정을 해서 전국에 그런 거를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는 상인데 제가 운도 좋았고 또 이제 처음에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그 넣어서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큰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언론인 분들의 눈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우리 그 춘천시의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도와주셔가지고 대표로 그렇게 받은 상이라서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권주상 부의장께서 최근에 얼마 전에 노루목 저수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거든요. 먼저 이 노루목 저수지 어떤 곳인지 이게 좀 왜 방치되고 있는지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작년에 6월달에 지방선거 할 때 그때 동면에 와서 선거운동하면서 보니까 이 노루목 저수지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지역 주민분들이 또 지역의 대표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시더라고요. 당신이 여기 지역의 시의원이 되려고 나왔고 당신이 지금 노루목 저수지에 대해서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할 거냐. 어떻게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은 노루목 저수지 때문에 불편이 많다. 또 지역 개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낼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당선이 되면 예. 좋은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올해 1월 26일 날 동면 이장님들 첫 개면연 첫 해 이장님 회의 때 제가 거기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장님 여러분, 제가 동면에서 6개월 동안 당선대구에 지내봤더니 동면의 주민 여러분, 대표 여러분들은 이 노르목 저수지에 관해서 춘천시장과 춘천시가 어떻게 해달라고만 계속 요구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된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왜냐? 저 노르목 저수지의 땅 소유주는 한국농어촌공사다. 네. 그럼 땅 주인한테는 뭐라고 말을 안 하고 왜 춘천시에만 대고 하느냐? 이건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부터는 개면연 새해 첫해 동면 주민 대표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꿉시다. 땅 주인인 농어촌 공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야 한다고 네. 주장을 했고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노르목 저수지는 1957년도에 옛날에 수리조합이죠. 수리조합이라는 기관이 동면의 장항리, 만천리, 후평뜰에 농사용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축조된 저수지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필요가 없어서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후평동에 후평공단이 들어섰습니다. 예. 그렇게 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장항리, 만천리에 택지지구가 계속 조성되면서 이런 학교나 공공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서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기능이 상실됐죠. 예. 노르목 저수지에 원래 최초의 축조 목적 이제 상실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저수지의 목적을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기능이 상실된 겁니다. 그렇다면 좀 해결 방안은 좀 있을까요? 해결 방안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동면 주민 여러분들께도 농어촌 공사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고, 저는 2월 14일 날 임시회에서 5분 자회반을 통해서 뭐라고 제가 5분 자회 제안을 했냐면 용도 폐지된 저수지를 농어촌 공사가 원상 복귀해야 한다. 예. 농어촌 공사가 스스로가 용도 폐지된 저수지를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거는 지역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지역 경제에도 이거는 악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네. 농어촌 공사 스스로가 용도 폐지된 저수지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그것도 금년 말까지 해야 한다. 아. 예, 금년 말까지. 예, 제가 아직 예. 기간을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용도 폐지된 저수지는 재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5분 자회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광주의 풍암 저수지, 네. 또 경산 마이지, 광주의 노호대 호수, 또 수완제 저수지 같은 이런 전국에 한 5-6군데 되는 이런 저수지들을 우리 이 노르목 저수지의 2배, 3배 되는 저수지들입니다. 네. 이런 저수지들을 재활용을 해서 시민과 함께 복리 증진 또 관광 차원 또 시민들이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로서 호평받는 이런 시설들을 법적으로 농어촌 공사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한데도 불구하고 농어촌 공사는 춘천시에 매각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춘천시에 또 넘기려고 하는. 예. 그래서 저 올해도 보면 2월 2일자 강원일보에도 보면 매각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법적인 사례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의무적인 사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공사가 방치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금년 말까지 재활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주조도 안 되고 세 번째 매각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매각도 그럼 우리 동면 주민들이 춘천시가 5년 10년 기다려야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금년 말까지 매각을 완료하십시오. 만약에 이 세 가지 조건의 사항들을 한 가지도 이행 못한다면 당신들은 의무사항을 하나도 이행 못한 거다. 그렇죠. 간주를 하고 춘천시에 무상으로 양도하십시오.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방치해두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이 농어촌 공사는 국가기관입니다. 네. 국가기관은
국민의 삶의 향상에 이바지해야 되고 그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야 되는 게 국가기관이라고 봅니다. 근데 국가기관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모범적인 그런 국무를 네. 수행함에 도 있어서도 이렇게 5년 7년째 방치해두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네. 직무유기를 우리 동면의 2만 명 주민과 춘천 시민인 다 함께 묻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춘천시장님한테도 이 법적인 근거를 네. 제시하면서 이걸 농어촌공사가 이행토록 법적 조치를 강행해 주십시오. 또한 춘천시에서도 이 매입의 여건을 최대한 강구하면서 매입을 해서 춘천시도 지역사회 발전 또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노루목조 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좀 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좀 김은규 위원장께도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안이 있는데 강원도청 이전 건립이 이제 결정되면서 시의회 좀 의견 청취도 이루어졌다고 들었어요. 전반적인 네. 좀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이 그 도청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이제 권주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권주상 부의장님을 사실 좀 시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무상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예. 일단은 그 농어촌공사가 아까 이제 연역을 말씀을 주셨지만 네. 거의 60년을 거기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 춘천시에 있는 일부 지역을.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용도가 폐기가 됐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방치가 됐는데 그 방치되는 가운데에서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꾸 이렇게 그 시도는 됐던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그 무마가 돼버렸고 그리고 이게 이제 원상복귀를 하려면은 이 토지 매각 금액만도 250억인 상태에서 환경 정화 비용하고 그것을 이제 그 복토를 또 해야 되니까 그쵸. 토목 비용이 한 거의 250억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네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이 도청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안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이제 의회에 의견을 이제 청취한 건인데 이 주요 내용은 이제 공공청사 한마디로 도청사 그 다음에 거기에 도로를 놓는 것, 그 다음에 교통광장을 상당히 크게 하거든요.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해서 한 10만 제곱미터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저희한테 의견 청취를 요청을 했고 여기에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도에서 행정복합 타운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청사 부지는 10만 제곱미터인데 행정복합타운은 100만 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묻는 거고 거기에 제가 이제 또 중점적으로 그 봤던 내용들이 그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이제 하나 또 네, 이렇게 만든다고 그쵸. 합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인데요. 이것도 빨리 이제 그 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던 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우려되는 사항들도 좀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 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여기가 도유지나 네. 이런 그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90% 이상이 지금 거기가 사유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그 보상 문제겠죠. 그쵸. 예. 특히나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분들이 활용이 어렵다는 입장이 상당히 컸고요. 그 다음에 도청사도 이전이 되지만 만약에 거기 행정복합타운이 섰을 때 말 그대로 행정복합타운이잖아요. 그러면 지역 내에 있는 관이 또 다른데 이동을 한다. 네. 그렇게 생각되면 원도심 공동화는 이제 불보듯 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네. 이런 문제도 불거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농사를 지으시는 네. 농민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농사라는 것이 우리도 알고 있지만은 한 해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2, 3년을 그쵸. 계획을 해서 파종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본인 땅이 이제 이게 수용이 되냐 안 되냐 또 거기에 60평생을 사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이제 앞으로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이전에 대한 그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들의 문제가 이제 좀 제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예. 시간 좀 여기까지 좀 줄이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두 분 지금 지역구에 대한 네.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